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터미 쏙쏙TV의 서은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신제품 위건강 데일리 케어라는 우리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이거는 위장병 치료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을 먹기는 좀 그렇고 약까지는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케어를 원할 때 예방이나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매일 이 하루에 한 포면 충분하대요. 이 한 포 안에 이 기능성 이 추출물이 250mg이 들어있는데 이 양이면 우리 임상 실험에서도 충분히 그 기능을 나타낸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뭐 두세 포를 그런데 혹시 이제 몇 포를 먹게 되었을 때 우리 몸에 해는 없다고 해요. 해는 없는데 굳이 그렇게 드실 필요 없이 이 하루에 한 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드셔도 된대요. 식전이나 식후나 또 식사하는 사이에 아무 때나 드셔도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나는 빈속에 뭘 조금만 먹으면 속이 너무 쓰리다 하시는 분들은 식후에 드시면 괜찮다고 하네요. 원래는 아무 때나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원료로요, 이렇게 알맹이나 이렇게 분말로 많이 나온다고 해요, 시중에. 근데 이거는 액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위장은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가 들어가서 물을 마셨을 때 녹는 속도보다는 이 액체로 먹었을 때 이게 넓은 면적을 이렇게 빨리 퍼질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의 흡수도 더 빨리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체로,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액체로 나왔고요. 그리고 맛은 사전에 미리 이제 드셔본 분들 그 조사에서 진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이 맛이라고 합니다. 보통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위가 약해서 이렇게 좀 구역질도 하고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맛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이 한 포를 아주 귀하게 구했거든요. 제가 지금 처음 제가 먹어보는 거니까 한번 제가 맛이 어떤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색깔도 보여드릴게요. 색깔은 이런 색이에요. 이런 색이고 제가 일단 먹어볼게요. 이것도 먼저 먹고 맛있네. 맛이 괜찮아요. 위장과 관련돼서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맛이 전혀 거부감이 없고 아주 과일 맛도 나고 아주 먹기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주 원료는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이라는 거예요. 인동이라는 거는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뭐 산기슭이나 산도 그렇고 뭐 시내에도 어떤 울타리 밑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인동 그 덩굴, 인동이 이렇게 덩굴로 되어 있대요. 인동은요, 인은 이렇게 인동 이러면은 견디다, 겨울을 견딘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이 인동 잎은 푸른 잎으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거기에 줄기하고 잎은 인동이라 부르고요. 꽃봉오리 부분, 그 꽃이 있는 부분은 금은화라고 부른대요. 금은화는 왜 금은화냐면은 여기 마디에서 거기서 꽃이 2개씩 이렇게 피는데 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은 흰색하고 노란색이 같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꽃을 가지고 금은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꽃봉오리를 쓰냐면요, 꽃이 활짝 피었을 때보다 이 꽃봉오리 일 상태가 훨씬 영양소가 여기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꽃봉오리 상태를 이제 쓰고요. 그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을 그린세라 F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추출물을 그린세라 F라고 하는데 그린세라가 왜 그린세라인가 봤더니 그러니까 인동의 학명이요, 로니세라예요. 왜 또 로니세라냐면은 독일의 식물학자 로니세르라는 사람이 이거를 발견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름을 로니세라, 그리고 이 추출물의 이름은 그린세라 F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인동은 우리 역사서에도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승정원 일기라고
승정원 일기는 뭐냐면 조선시대 때 여러 왕들의 그 일기,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샅샅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숙종이 감기에 걸렸는데 인동을 따라서 뭐 며칠을 드시게 했더니 뭐 깨끗이 나았다. 뭐 종조가 종기가 생겼는데 인동을 짓이겨서 뭐 발랐더니 좋아졌다. 이런 그런 것들이 아주 샅샅이 적혀 있는 그 승정원 일기에도 이 인동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동의보감. 조선시대의 의학 서적인데 동의보감에도요 종기를 예방하는데 또 염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최고의 약재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 원료고요. 그 부원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레드비트, 감귤류 껍질, 양배추가 또 위장에 좋은 거 아시죠? 브로콜리, 케일, 토마토, 감초, 두류, 콩 종류, 두류 가공품, 파인애플 추출물 분말, 매실도 좋잖아요. 이런 게 들어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다른 거는 다 천연 무슨 과일 이런 건데 이거는 무슨 나트륨이 들어가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알긴산이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 몸으로 막 소화되거나 흡수되는 건 아니래요. 그 바닷속에 있는 갈조류, 갈색 나는 그 식물, 특히 미역이나 뭐 다시마 이런 것들에 보면은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 물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출한 정제 탄수화물이래요. 그래서 위장관에서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우리 위벽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있으니까 우리 위벽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형성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알긴산 나트륨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인동 덩굴 꽃봉오리 추출물은요,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고 임상 실험한 그 결과치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GSGR 국제 위장관 척도라고 위장에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위장이 안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척도 1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상복부, 이 상복부의 통증이라든가 팽창감을 유발하고 복통, 그다음에 속쓰림, 또 위산이 역류하고 그다음에 공복에 좀 자극을 느끼고 그다음에 구역질, 구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배변을 보고 싶다거나 트림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방귀가 많아진다거나 대변의 양이 아주 감소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많아진다거나 그리고 설사를 한다거나 경변, 딱딱한 변을 본다거나 변을 봤는데도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잔변감이 있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복명이라는 게 있는데 복명이 뭐냐면 내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도 내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불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위장이 안 좋았을 때 생기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보면은요, 이 250mg을요 8주 동안 먹은 결과예요. 첫 번째가 상복부 통증이 감소되고 무른 변을 보는 것이 조금 좋아졌고 그다음에 급한 배변감을 느끼는 것이 또 줄어들었고 또 복명 이렇게 소리가 막 나는 것을 꼬르륵 소리가 나서 불편한 것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험 결과가 있고요. 또 동물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뭐냐면 위 손상된 그 면적이 감소됐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위장의 염증과 관련해서 그 면적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그 다음에 위에 그 점액 양이 많아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그 위 점액의 농도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동물 실험도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특허를 획득을 했는데 여러분 헬리코박터 그러면은 굉장히 막 좋은 말 같잖아요. 박사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헬리코박터균은 한마디로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은 우리 위장 속에 사는 균인데 원래 위장이 산성이 굉장히 강해서 웬만한 세균들이 살지를 못한대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 균은요, 그 산에 아주 강해서 그 위장 점액 그 위벽 속에 이렇게 묻혀갖고요, 아주 오랜 세월을 거기서 견디면서 지낸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고인 우물물을 좀 오랜 세월 내가 먹었다거나 약간 좀 비위생적인 그런 걸 먹었을 때 그게 우리 위장 속에 자리를 잡고요. 이 평생을 위장 속에서 서식을 하고 지내는 균이래요. 근데 이게 왜 나쁘냐면요. 위암에
원인이 된다고 해요. 이게 있다고 해서 다 위암으로 가는 건 아닌데요. 위암 환자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헬리코박터균이 거의 대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로리는 이렇게 이름이 원래는 파이로리가 들어가잖아요. 이 파이로리는 뭐냐면요. 식도에서 이렇게 위장을 그리면요. 이렇게 위장을 그리면 여기 관략근이 있고 여기는 뭐 위저부, 바닥 부분이라 그러고요. 여기 뭐 몸체 부분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부분, 주로 요 밑에 부분에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해서 이 요 밑에 부분을 영어로 파이러스라고 한대요. 정식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고 그리고 보통 때는 이제 헬리코박터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헬리코박터균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있었고 요즘은 그래도 조금 젊은 사람들이 좀 위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많이 이제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이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 두 번째가 위장관 운동 장애를 예방한다고 이제 특허를 획득했는데요. 우리 위장관, 위장하고 소장, 대장 이런 쪽을 다 합쳐서 위장관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운동이 이렇게 잘 되어야지 위장에서는 음식물도 잘 섞이고 장에서는 또 이렇게 흡수도 잘 되고 이동도 잘 하잖아요. 그런 위장관 운동이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특허를 받았고요. 세 번째는 소화성 궤양 예방에 이제 특허를 받았는데요. 소화성 궤양이면은 위 궤양도 되고 또 위 바로 밑에 있는 십이지장 궤양도 돼요. 이 궤양 정도가 되면은요, 일반 염증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 그 위염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깊게 파인 그런 상태가 이제 궤양인데 이런 데 다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장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에요. 우리가 입에서 이렇게 음식을 어느 정도 부셔가지고요. 이렇게 꼴딱 남기면 이렇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장에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액체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소화시키고 또 살균 작용도 하고 또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가지고요. 또 밑에 이렇게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요. 이렇게 식도를 내려가죠. 그리고 이게 위장, 대장, 식도죠. 여기는 위, 여기는 소장, 여기는 대장. 음식물이 이렇게 식도에서 내려오면요. 위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에, 여기랑 여기에요. 관략근이라는 게 있대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열리고 또 다 들어가면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식물이 이 위쪽으로, 이 위로 거꾸로 이렇게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략근으로 이렇게 쪼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는 이렇게 보통 둥그렇게 그리니까 공처럼 동그랗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납작하게 평상시에 음식이 없으면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거죠. 커져가지고 또 음식이 빠지면 또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모양이 있는데 이 위에서 분비하는 게 있어요. 펩신. 첫 번째가 펩신이 나와요. 펩신이 뭐냐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단백질만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예요. 우리가 이제 입으로 음식물을 먹으면요. 탄수화물 먹죠. 단백질 먹죠. 지방. 주로 크게 이렇게 세 종류로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입에서는 거의 이렇게 탄수화물, 침에 의해서 탄수화물만 거기서 이제 화학적인 분해가 일어나요. 물론 잘게 이렇게 부수는 거는 다 잘게 부셔주는데 화학적인 분해가 일어나는 거는 이 탄수화물만 여기서 이제 분해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고기를 먹었어. 그러면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크기만 작아지는 거예요. 입에서는 크기만 작아지고 위에 오면은요, 이 단백질이 위에 오면 이때 화학적 분해가 일어나요. 여기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펩신이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펩신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장 벽에요. 이렇게 벽에 펩시노겐이라는 형태로 숨어 있어요. 펩시노겐을 여기 이게 벽에 펩시노겐이라는 형태로 이제 펩신의 전구체죠. 펩시노겐이라는 형태로 여기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고기를 딱 먹잖아요. 고기가 딱 들어왔다. 단백질이 들어왔다 하면은요, 이 펩시노겐이 싹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른 염산, 옆에 펩시노겐하고 옆에 염산, 그러니까 위액이죠, 위산하고 합쳐져 가지고요, 얘가 펩신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제 단백질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펩신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엄청 많은 숫자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이것을 단백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단백질을요, 여러 개
그냥 여러 개로 이렇게 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요 부분을 펩타이드라고 한대요. 중간에 연결하는 부위를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요것을 폴리, 여러 개, 우리 폴리페놀 할 때 폴리가 여러 개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폴리펩타이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요. 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것이 이제 여러 개였던 것이 2개나 이렇게 3개의 아미노산으로 나누어져요. 2개는 뭐 디펩타이드, 다이펩타이드라고 하고요. 3개는 트리펩타이드라고 해요. 트라이앵글 할 때 트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12지장에서 일어나요. 12지장도 소장의 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위 밑에 있는 여기 12지장. 12지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12지장에서 일어나고요. 최종적으로 한 개씩 똑똑똑 떨어지면 이것이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 한 개씩 똑똑 떨어지면 아미노산이고 요 밑에 소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지장도 12지장부터 이렇게 다 소장에 속하는데 그냥 이제 12지장으로 따로 구별을 해놨죠. 이렇게 하나씩 똑똑 떨어지는 것이 또 소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아미노산이 되어야 굉장히 제일 작은 단위 아미노산이 되어야 요때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혈관 속으로 흡수가 되어서 우리한테 영양소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펩신이라는 것이 이 위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분해 효소가 나온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염산이 나와요. HCl이라고 쓰죠. 우리 위 액 속에 들어있는 염산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위산이라고 불러요. 보통 위산은요, 이 위산은 어떠냐면요, pH가 굉장히 낮아요. 뭐 1.5에서 뭐 2나 2.5 요 정도의 아주 강한 산성이에요. 얼만큼 강하냐면요, pH가 1.5에서 한 뭐 2나 2.5 요 정도래요. 원래 pH가 1부터 이렇게 14까지가 있는데 7은 중성이고 이 1쪽으로 갈수록 아주 산성, 이 1쪽으로 갈수록 산성, 14로 갈수록 알카리성인데 이거는 1.5에서 2니까 아주 강한 산성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건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펩시노겐하고 이 위산하고 섞여가지고요, 뭐가 되냐면 펩신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위산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위산이 없으면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못 되는 거죠. 펩신의 그 작용을 돕는데 쓰이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살균 작용을 해요. 살균 작용. 우리가 음식물을 막 먹으면 거기에 뭐 미생물도 있을 수 있고 세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균들이 있는데 이 위산에 딱 들어오면은요, 다 깨끗하게 살균 작용, 그 균을 다 죽여서 살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위산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그 계란 껍데기를 놓으니까요, 한 15분 지나니까 그게 완전히 그냥 다 녹아버리고요. 금속 그 아연 조각을 여기에다 넣었더니 그것이 완전히 다 녹아버리고 세균도 죽이고 미생물도 죽이고 독소 같은 것도 없애고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도 없애고 살균 작용도 하고, 하루에 이 위산이 나는 얼마나 오냐 봤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위산이 우리 하루에요 2.5리터 2.5리터면 우리 500ml 물병 그 5개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딱 여기 있다가 음식물이 싹 들어왔다 그러면 위산이 그냥 콱콱콱 나와가지고 이거를 막 이런 작용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이상한 거 좀 못 느끼세요?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해. 단백질을 분해하면 우리 이게 위 속에 있는 살 있잖아요. 위장벽. 이것도 우리 살이니까 단백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분해가 되나? 그럼 안 되는데? 그리고 위산이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이 위장 속에 우리 위를 상하지 않고 이 위장 속 벽이 이렇게 연약한데 여기에 어떻게 얘가 녹아내리지 않고 이 위벽이 보호가 될까? 이제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또 나오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점액 성분이에요. 점액질인데 이거는 알칼리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산성에 반대가 되는 알칼리 성분인데 이거는 위벽을 보호해주는 끈적끈적한 물질인 그 뮤신을 가진 점액이에요. 이제 끈적끈적한 물질인데 위벽을 보호해주는 그게 이제 점액인데 위점막에서 이렇게 분비가 돼요. 위점막에서 분비가 되는데 우리 위벽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음식 같은 거 막 제대로 안 씻고 막 넘겼을 때 우리 위벽에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시가 이제 넘어갔어요. 생선가시가 꼭 넘어갔을 때 이런 데 막 찌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점막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이 위점막이요, 우리가 막 아무거나 먹고
약물도 많이 먹고 막 아무 음식이나 확 대충 씹지도 않고 남기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면요. 이 위점막의 이제 기능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점막이 손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얇아지고 그래서 위산 분비가 적어지고 이게 위산 분비가 적어지면요. 위산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위산이 조금밖에 안 나오면은 이 pH가 이렇게 강한 산이 아니라 이게 더 숫자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pH 숫자가 높아지면요. 세균이 막 성장을 해버리고 염증도 생기고 영양소 흡수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에서 나오는 것이 저는 이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내인성 인자라는 것이 또 여기에서 위산에서 나온대요. 같이. 이게 뭐냐면요. 비타민 B12 이게 비타민 B12는 주로 고기에 많이 들어있대요. 고기 육류에. 그래서 비타민 B12가 들어가면은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게 소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인성 인자라는 게 나온대요. 내인성 인자가 나오는데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소장으로 내려가면 여기에서 소장벽에 흡수가 되는 거래요. 이 내인성 인자가 만약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B12가 여기 소장에 와서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악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대요. 빈혈에 필요한 게 뭐 철분, 엽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비타민 B12도 이 적혈구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도우려면 이 위에서 위산도 충분하게 잘 나와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위장이 건강해야지 여기서 내인성 인자라는 물질이 충분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불규칙적인 식사라던가 술, 담배, 과식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요. 특히요, 이 뇌랑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그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을 이렇게 흥분시켜 가지고요. 우리 주인님이 전쟁이 났구나. 지금 큰일 날 상황이구나 하면서 모든 이 장기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고 제대로 이렇게 막 제대로 이렇게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 위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위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 유산균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것도, 비타민 C도 많이 드시면 좋대요. 위장 질환 관련해서 안 좋은 사람들의 그 조사를 해보면요. 그 비타민 C의 함량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이거 매일 하루에 한 포 드시면서 위 건강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이거는 약은 아니다. 매일 한 포로 충분하다. 아무 때나 드시면 된다. 그리고 액상 타입이고 맛은 좋다. 주 원료는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 그린세라 F인데 이거는 꽃봉오리인 상태일 때가 영양소가 훨씬 많아서 꽃봉오리 상태를 쓴다. 맛있고 또 위장에 좋은 그런 부원료들 11가지를 넣어놨다.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을 받았고 인체 적용 시험 결과나 동물 실험에서 우리 위장에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우리 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매일매일 한 포씩 먹어주면 좋은데 그것이 이렇게 위 건강 데일리 케어라고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드시고요. 위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